쟁점이 없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확정된 사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증명된 게 들어가야 됩니다. 증명돼가지고 입증된 게 들어가야 돼요. 입증된 것이. 설이 들어가면 안 돼요, 설이. 이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은 완전히 자료가 조작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비비 꼬아가지고, 이 편향되게 한 면만,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한 면만 보여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필요하면 전혀 꼭 보여줘야 될 걸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보여줄 필요 없는 것까지 보여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교과서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이 용어를 아주 반역적 수준으로 용어를 바꿔치기 한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를 만들어낸 이 이명박 대통령, 교과부 장관, 그리고 실무자한테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 정도 교과서를 만들어냈다 하면은 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대통령 탄핵감. 대통령 탄핵감이 아니라 이 감옥을 보내야 됩니다. 이것은 법률적 구성에 의해서 외환의 죄가 형성될지 모릅니다. 이 정도 왜곡. 외환의 죄는 현직 대통령도 수감을 채우는 그런 죄입니다. 제 말이 과장인지 한번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너무 과격하게 한 건지 아닌지 한번. 첫째, 제일 처음에 이 천재교육에서 관행한 한국사 교과서, 이게 특별히 문제입니다. 한국전에서 일어난 학살의 책임을 대한민국에 전가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였다. 가장 먼저 희생당한 것은 보도연맹원들과 형무소 재소자들이었다.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인민군들이 보복을 하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을 죽였다 이겁니다. 요거 얼마나 교묘하게 써놨습니까? 6.25 전쟁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였다. 가장 먼저 희생당한 것은 보도연맹과 형무소 재소자들이었다.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이게 사실이면은 누구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냥 넘어갔대. 문제는 사실이 아니죠. 6.25 전쟁 과정에서 가장 먼저 희생당한 것이 보도연맹원과 형무소 재소자들입니까? 아니, 기습당한 국군과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보도연맹과 형무소 재소자들이 먼저 희생당했다고 했어요. 6월 28일 날 인민군이 서울에 들어와서 그날부터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군인들, 경찰관, 가족 잡아 죽이는 일 아닙니까? 거기에 보도연맹원들이 나타나서 협조한 거 아닙니까? 안내를 다 해주고. 그게 후퇴하는 국군을 격분시킨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전쟁 범죄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대학병원에 부상당한 국군이 그때 수백 명이 있었어요.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음 세상에 부상병들을 동족입니다. 동족. 부상받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 사격을 해가지고 민간인들까지 다 죽였어요. 지금 묘비가 지금 있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하니까 더구나 후퇴하는 군대는 여유가 없죠. 후방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거 망한다. 그래서 보도혁명원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처리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억울한 사람 많이 들어가서 죽은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적어야 되는데 이 교과서는 이렇게 악질적으로 비틀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익 혐의자에 대한 대량 학살은 인민군 치하의 보복을 불러왔다. 인민군들이 자기 편이 죽으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양민들을 학살했다 하는 식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면죄부를 줍니다.
이게 어떻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장이. 그럼 안 읽어보고 지금 검증을 했느냐? 어떻게 이게 그 다음에 이 천재교육 고등학교 한국사 314페이지에 남과 북의 체제 정비라는 소제목 하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해방 직후 대구 폭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한편 일부 상인과 지주의 매점 매석으로 식량 위기가 오자 미군정은 강제로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를 시행하였다. 농민들은 강제 수매를 공출로 받아들였고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는 9월 총파업과 10월 봉기와 같은 저항운동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10월 봉기, 10월 폭동 아닙니까? 대구 폭동, 10월 폭동이라는 말은 우리 역사에서 이미 딱 정리가 끝난 용어예요. 대구 폭동, 10월 폭동은 1946년 10월 1일에 대구에서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같이 한 지역에서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웃끼리 화합하면서 살고 더구나 유교를 받아들여가지고 효 중요시하고 친구와의 사이 이런 걸 중요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흔히 일어나는 종교의 차이에 의한 학살이라든지 이념에 대한 학살, 민족적인 학살 이런 갈등이 없는 아주 평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다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이웃이 이웃을 증오하게 되고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하는 이런 폐륜적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시작이 1946년 10월 1일 대구 폭동이죠. 대구 폭동이 공산주의의 악의 씨앗에 의해서 자라난 증오심이 바로 자국민을 죽이는 학살하는 최초의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나쁜 사건이죠. 한국인이 한국인을 이렇게 죽인 적이 없습니다. 더구나 무슨 서로 총든 사람끼리 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대구에서 좌익 남노당 조직이 의과대학 병원에서 시신을 하나 들고 나와가지고 경찰청에 맞아 죽었다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주로 경찰서를 습격을 해가지고 경찰관과 지주들을 학살해간 사건이죠. 이것을 이 교과서는 첫째 공산당이 주동했다는 말은 공짜도 안 나옵니다. 공짜도 안 나오고 강제로 쌀을 사들이는 수매제에 저항해가지고 농민들이 봉기한 걸로 나옵니다. 봉기. 여러분 봉기는 무조건 좋은 일이에요. 의로운 일입니다. 봉기가 나쁜 데 붙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적 사건에서 봉기가 붙으면은 봉기는 그 글자 그대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난다. 민중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을 우리가 봉기라고 합니다. 봉기는 의로운다는 말이 바로 그 안에 들어있어요. 더구나 저항운동이라는 말까지도 붙여놨습니다. 저항운동. 이것도 의로운 거죠. 불의한 사람, 불의한 권력에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도전하는 거니까 이건 의로운 일입니다. 10월 봉기가 그렇게 10월 봉기 저항운동으로 해가지고 극찬을 해놓은 겁니다. 이건 극찬은. 누굴 극찬했느냐? 공산주의자를 극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이 용어 하나 바꾸는 걸로 해가지고 용어가 10월 폭동에서 10월 봉기로 바뀌면은 그것은 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반공정부가 친북 내지 종북 정부로 바뀌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10월 봉기와 저항운동이라는 이 용어인 것입니다. 10월 폭동에 대해서는 경북 대구에 사신 분들은 많이 아시니까 그 설명을 필요 없는데
여기 이 기업인 이원만 씨가 쓴 나의 정경 50년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분이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어떤 부상한 경찰관이 살려달라고 병원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폭도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했다. 그 경관은 계단의 모서리를 쥐고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위에서 그 병원 의사가 떠밀었다. 아래로 굴러떨어진 경관의 머리를 폭도들이 돌을 번쩍 들어 내리쳤다. 머리는 박살이 나고 흰 것이 튀어나왔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이 교과서가 말하는 10월 봉기와 농민저항운동의 실상입니다. 대구시보 1946년 10월 13일자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폭도들은 칠곡군이군요. 양목지서를 먼저 습격하여 주재 중인 새 경관을 기둥에 결박한다. 낫과 도끼로 전신을 참살했다. 또 외관 경찰서를 습격하여 서장 사택을 파괴하고 서장 수사과장 외 4명의 경찰관을 도끼로 참살했다. 특히 장 서장은 두부 머리입니다. 머리로부터 밑으로 절반을 째 죽였다. 이게 10월 봉기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 사건을 10월 봉기 농민저항운동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 욕할 필요가 없어요. 이명박 정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교과서는 북한이 잘못한 것은 듣고 북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 같으면 그것을 침소봉대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이 잘한 것은 듣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을 침소봉대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대한민국 세력을 미워하게 만들고 적을 좋아하게 또는 동정하게 만들려는 생각이 없다면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없죠. 이 교과서 거의 전부 다가 북한의 토지개혁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어요. 북한의 토지개혁. 왜 칭찬했냐?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미군정은 못한 것을 북한은 해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북한에서 상당히 일찍 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정부 수립 전에 북한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지를 개인한테 나눠줬습니까? 경작권을 준 거죠, 경작권. 그러다가 1950년대 말에 다 회수했습니다. 회수해가지고 협동농장으로 가져가 버렸죠. 지금 협동농장. 그러니까 농민들이 일할 맛이 안 생겨가지고 협동농장이 생산성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90년대에 떼죽음을 하는 그 사태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대실패한 토지개혁이지. 왜 실패했냐? 무상몰수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왜 무상으로 뺐습니까?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속신원하게 잘한 거예요.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자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자가 아니면은 이걸 도저히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 결과가 실패해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식량난을 만들어낸 주범 아닙니까? 이것을 잘했다고 합니다. 잘했다.